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다육식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만손초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만손초는 제가 초보자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손초란 무엇인가? 만손초는 학명으로 칼랑코에 속에 속하는 다육식물입니다. 특히 브리오필룸 아속의 대표적인 종이죠. 이 식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잎 가장자리에서 작은 아기 식물들이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마치 손가락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서 만손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자로는 만만자의 손손자, 그리고 풀초를 씁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식물의 특성을 완벽하게 담고 있죠. 만손초의 외형적 특징. 만손초의 잎은 육질이 두껍고 다육질입니다. 길이는 보통 10cm에서 20cm 정도 되고요. 폭은 5cm에서 10cm 정도입니다. 색깔은 진한 녹색이며 표면에는 약간의 광택이 있어요.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 모양의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자구가 만들어집니다. 자구는 처음에는 2mm도 안 되는 작은 점 같지만 점점 자라나서 5mm에서 10mm 크기가 되면 완전한 식물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줄기는 목질화되어 나무처럼 단단해지며 높이는 30cm에서 1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만손초의 원산지와 자생 환경. 만손초의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죠. 이곳은 열대 기후지만 건조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만손초는 건조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평균 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이고 연간 강수량은 500mm에서 1500m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이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손초는 잎과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빠르게 번식하여 종족을 보존하는 전략을 택했죠. 만손초의 꽃말과 상징. 만손초의 꽃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운입니다. 잎 가장자리에서 수많은 자구가 생겨나는 모습이 마치 행운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어요. 두 번째는 풍요입니다. 한 잎에서 수십 개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모습에서 인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만손초는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재물운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만손초가 주는 심리적 효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해요. 2019년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식물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만손초는 특히 이런 효과가 큽니다. 매일 새로운 자구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손초를 키우면서 책임감과 성취감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만손초 키우기 첫 번째 빛 관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손초 키우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만손초는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여름철 한낮의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거든요. 이를 일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소 현상이 생기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흰색으로 탈색되어 보기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남향 창가에서 1m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이 이상적입니다. 동향이나 서양 창가도 좋아요. 레이스 커튼으로 한번 걸러진 빛이 최적입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밝은 간접광이 필요해요. 북향 창가는 빛이 너무 약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가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람이란 줄기가 빛을 찾아 길게만 자라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식물이 연약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햇빛이 약하니까 창가에 바짝 붙여두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식물 생장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손초 키우기 두 번째 물주기. 물주기는 만손초 키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본 결과 다육식물의 70% 이상이 과습으로 죽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언제 물을 줘야 할까요?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완전히 마른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화분 표면만 마른 게 아니라 화분 아래쪽까지 완전히 말라야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젓가락 테스트입니다. 나무젓가락을 흙 깊숙이 꽂아보세요. 10초 정도 기다린 후 뺐을 때 젓가락에 흙이 전혀 묻어나지 않으면 물줄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 테스트입니다. 화분을 들어봤을 때 처음 심었을 때보다 훨씬 가볍다면 물을 줄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잎 상태를 보는 겁니다. 만손초의 잎이 약간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듬뿍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흙 속의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어요. 둘째, 뿌리 전체에 골고루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잎이 아닌 흙에만 주세요. 잎에 물이 고이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이 화분 밑으로 빠져나온 후 받침대에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주세요. 뿌리가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뿌리 썩은 병이 생깁니다. 계절별 물주기 차이. 계절에 따라 물 주는 주기가 달라집니다. 봄철 3월에서 5월은 만손초의 생장기예요. 이때는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됩니다. 여름철 6월에서 8월은 조금 까다로워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물주기를 줄여야 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늘려줘야 합니다. 가을철 9월에서 11월은 다시 생장기입니다. 10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주면 돼요. 겨울철 12월에서 2월은 휴면기입니다. 이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거나 아예 단수해도 괜찮아요. 만손초는 겨울에 거의 성장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평균적인 기준이고요.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난방이 잘 되는 집이라면 좀 더 자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만손초 키우기 세 번째, 온도 관리. 만손초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우리나라 실내 환경과 딱 맞죠. 봄과 가을은 자연적으로 이 온도가 유지되니까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름철에는 30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0도가 넘으면 만손초가 생장을 멈추고 반유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집이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이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예요. 만손초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습니다. 잎이 물러지고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되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실내로 옮겨야 해요. 특히 밤에는 창가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키운다면 스티로폼 상자나 보온 덮개를 활용하세요. 만손초 키우기 네 번째, 토양 선택. 토양은 만손초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수성이에요. 배수성이란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일반 화분용 흙은 배수성이 낮아서 만손초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육식물 전용 흙을 사용하세요. 다육 전용 흙은 원예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5리터에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예요. 직접 배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육 전용 상토 60%, 마사토 30%, 펄라이트 10%. 이 비율로 섞으면 완벽한 배수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마사토는 화강암을 잘게 부순 입자인데요. 배수성을 높이고 통기성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펄라이트는 흰색의 가벼운 알갱이로 역시 배수성과 통기성을 향상시켜요. 만약 코코피트를 사용한다면 코코피트 50%, 마사토 40%, 펄라이트 10%. 이 비율이 좋습니다. 흙을 섞을 때는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섞으세요. 젖은 흙을 섞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손초 키우기 5번째 화분 선택. 화분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통기성이 좋은 토분이에요. 토분은 흙으로 만든 화분으로 숨을 쉬듯이 공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과습을 예방하는 데 탁월해요. 하지만 토분은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화분도 나쁘지 않아요. 가볍고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죠. 단 배수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수구가 없는 화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화분 크기는 어떻게 정할까요? 만손초 뿌리보다 2cm에서 3cm 정도 큰 게 좋아요. 너무 큰 화분은 흙이 많아서 물이 오래 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습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화분 깊이는 10cm에서 15cm면 충분해요. 만손초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식물이거든요. 만손초 심는 방법 첫 번째 준비물. 자, 이제 만손초를 직접 심어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만손초 묘목이나 자구, 다육 전용 흙, 화분, 화분 받침대, 배수망 또는 거름망, 작은 삽이나 숟가락, 물 뿌리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도구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주세요. 더러운 도구는 병원균을 옮길 수 있거든요. 만손초 심는 방법 두 번째 실전 심기. 화분 바닥에 배수망을 깔아주세요. 배수망은 흙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거름망이 없다면 키친타월을 작게 잘라서 써도 돼요. 그 다음 화분 높이의 3분의 1 정도까지 흙을 넣습니다. 이제 만손초를 올려놓으세요. 만손초의 뿌리를 살살 펴주면서 위치를 잡습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으니 줄기와 흙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심어야 해요. 만손초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주변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흙을 너무 꽉 다지지는 마세요. 다육식물은 느슨한 흙을 좋아하거든요. 화분을 살짝 톡톡 두드려서 흙이 자리 잡게 만들면 됩니다. 심기가 끝났으면 바로 물을 주지 마세요. 최소 3일에서 7일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뿌리에 상처가 아물거든요. 만약 바로 물을 주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첫물을 듬뿍 주세요. 만손초 번식 방법 첫 번째 잎꽂이. 만손초의 가장 큰 매력은 번식이 쉽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잎꽂이예요. 건강한 잎을 골라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잎자루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로 떼어내야 해요. 잎자루가 없으면 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떼어낸 잎은 바로 흙에 심지 마세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말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캘러싱이라고 해요. 캘러싱을 하면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뿌리 내림에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마르면 흙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심는 게 아니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리면 잎 밑에서 작은 뿌리와 새싹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면 돼요. 잎꽂이 성공률은 80% 이상입니다. 정말 쉽죠? 만손초 번식 방법 두 번째 줄기꽂이. 두 번째 방법은 줄기꽂이입니다. 만손초의 줄기를 5cm에서 10cm 정도 잘라주세요. 깨끗한 가위나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러운 도구는 병원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자른 줄기도 역시 3일에서 7일 동안 말려야 해요. 상처가 완전히 마른 후 흙에 꽂아줍니다. 깊이는 2cm에서 3cm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깊게 꽂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습니다. 줄기꽂이는 잎꽂이보다 빠르게 뿌리를 내려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줄기를 살짝 당겨봤을 때 저항감이 느껴지면 뿌리가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손초 번식 방법 세 번째 자구 번식. 세 번째이자 만손초만의 특별한 방법은 자구 번식입니다. 만손초의 잎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세요.
작은 돌기들이 보이죠? 이 돌기에서 아주 작은 식물이 자라납니다. 이걸 자구라고 불러요. 자구가 5mm 정도 크기로 자라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떨어진 자구는 흙에 닿으면 바로 뿌리를 내려요. 정말 신기하죠? 직접 자구를 떼어내서 번식시킬 수도 있어요. 자구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축축한 흙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구 번식의 성공률은 거의 100%입니다. 만손초 한 잎에서 20개에서 50개의 자구가 나오니까 정말 풍성하게 번식시킬 수 있어요. 만손초 분갈이 시기와 방법. 만손초도 성장하면서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언제 분갈이를 해야 할까요? 첫째 뿌리가 배숙으로 나왔을 때, 둘째 화분에 비해 식물이 너무 커졌을 때, 셋째 흙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분갈이를 해주세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분갈이 최적기는 봄철 3월에서 5월입니다. 이때가 만손초의 생장기라서 회복이 빠르거든요. 분갈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분갈이 일주일 전부터 물을 주지 마세요. 흙이 마른 상태여야 뿌리 손상이 적습니다. 화분을 옆으로 눕혀서 만손초를 빼냅니다. 뿌리에 붙은 오래된 흙을 살살 털어내세요. 검게 썩은 뿌리가 있다면 깨끗하게 잘라내야 해요. 건강한 뿌리만 남긴 후 새 화분에 새 흙으로 심어줍니다. 분갈이 후에는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 물을 주세요. 만손초 병충해 관리 첫 번째 뿌리 썩은 병. 만손초를 키우다 보면 병충해를 만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뿌리 썩은 병입니다. 과습이 주요 원인이죠. 뿌리 썩은 병의 증상은 이래요. 잎이 물러지고 노랗게 변합니다. 줄기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요.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화분에서 만손초를 빼낸 후 썩은 뿌리를 모두 잘라내세요. 건강한 부분만 남겨서 새 흙에 다시 심어야 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을 적게 주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고 통풍을 잘 시켜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만손초 병충해 관리 두 번째 깍지벌레. 두 번째 문제는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작고 둥근 모양으로 잎이나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색깔은 갈색이나 흰색이고 크기는 2mm에서 5mm 정도예요. 깍지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약해지고 성장이 더뎌집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면봉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서 깍지벌레를 하나하나 닦아내세요. 물로 씻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하면 살충제를 사용해야 해요. 친환경 살충제로는 리모일이 효과적입니다.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잎을 관찰하고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손초 병충해 관리 세 번째 곰팡이. 세 번째는 곰팡이 문제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잎 사이나 줄기에 물이 고이면 위험합니다. 곰팡이의 증상은 흰색이나 회색의 가루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잎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즉시 제거해야 해요. 깨끗한 가위로 잘라내고 베이킹소다 용액을 뿌려주세요. 물 500ml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곰팡이 예방은 환기가 핵심이에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주세요. 물을 줄 때 잎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손초 키우기 실수 사례 첫 번째. 제가 20년간 본 가장 흔한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겁니다. 만손초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식물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만손초는 사막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함을 잘 견디거든요. 오히려 물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경험상 초보자들의 90%가 과습으로 만손초를 잃습니다. 차라리 물을 적게 주는 게 낫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손초 키우기 실수 사례 두 번째. 두 번째 실수는 어두운 곳에 두는 겁니다. 만손초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책상 한쪽 구석이나 화장실에 두시더라고요. 빛이 부족하면 만손초는 약해집니다. 줄기가 길게만 자라고 잎 색깔도 연해져요. 자구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가 근처에 두세요. 하루에 최소 4시간은 밝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만손초 키우기 실수 사례 세 번째는 일반 화분 흙을 사용하는 겁니다. 꽃집이나 마트에서 파는 일반 배양토는 만손초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물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과습이 되기 쉽거든요. 반드시 다육 전용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전용 흙을 쓰는 게 결국 식물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본 많은 경우에 흙만 바꿔줘도 식물이 살아나더라고요. 만손초 키우기 실수 사례 네 번째는 배수구가 없는 화분을 쓰는 겁니다. 예쁜 화분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배수구가 없다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화분 아래에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어요. 만약 정말 그 화분을 쓰고 싶다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안에 배수구가 있는 화분을 넣어서 이중으로 사용하세요. 만손초로 플랜테리어 하기. 이제 만손초를 이용한 플랜테리어 팁을 드릴게요. 만손초는 크기가 작아서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책상 위에 두면 공부나 업무할 때 힐링이 되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선반에 여러 개를 나란히 놓으면 미니 정원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화분에 심으면 모던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테라코타 화분에 심으면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죠. 유리병에 자구를 담아두는 것도 예뻐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뿌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다육식물과 함께 조합하면 더욱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만손초는 수직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로제트형 다육과 함께 배치하면 높이의 변화가 생겨서 더 입체적입니다. 만손초를 선물하는 의미. 만손초는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행운과 풍요라는 꽃말 때문에 특히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께 만손초를 선물하면 사업이 번창하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결혼 선물로도 좋습니다. 새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죠. 만손초는 키우기 쉬워서 식물 초보자에게도 부담 없는 선물이에요. 예쁜 화분에 담아서 메시지 카드와 함께 선물하면 받는 분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클로징. 자, 오늘은 만손초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어요.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만손초 전문가가 되신 거죠. 만손초는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요. 게다가 번식도 정말 쉽죠. 한 잎에서 수십 개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식물을 키워왔지만 여전히 만손초의 번식력에 놀랍니다. 여러분도 만손초 한 포기 들여놓고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분명 일상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만손초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